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경호처 수장은 이틀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면서 당초 거론됐던 긴급 체포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먼저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들어갑니다. 박 전 처장이 이틀째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은 어제 오전 10시쯤 국수본에 나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 전 처장은 어제 경찰 조사에 응하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거론됐던 긴급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 전 처장은 어제 사직서를 낸 상태로 경찰에 출석했고 오후 4시 50분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전직 신분이 된 박 전 처장의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 상태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박종준 전 처장의 공석으로 이제 경호처를 이끌게 된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이뤄질 경우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순호 기자, 국수본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한다고요? 네, 통상적으로 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에 나섭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역시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김 차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하면서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요. 경찰 안팎에선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김 차장을 중심으로 경호처가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 무력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아 13일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표를 내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취재 결과 경찰 출석을 거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간부들을 상대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야 한다며 최근 반등한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호처 일선 직원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듯합니다. 황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로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 간부들을 소집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독려하는 이른바 정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경호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최근 전국 상황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며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 겁니다. 김 차장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경호처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지난해 5월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야권에선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경호처에도 김건희의 총애를 받는 한남동 십상시가 있고 강경 입장인 수뇌부와 달리 일선 경호원들은 무리한 요구엔 동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부들이 아니 경호관이 무슨 체포 권한이 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케이블 타이는 유야무야 됐고 어제 한 언론이 경호처 직원의 메시지라며 공개한 내용엔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서 있다. 춥고 불안하다는 호소가 담겼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놓고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과 광화문 일대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탄핵 찬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은 기자, 지금도 집회가 진행 중입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 집회는 오후 5시까지 신고됐는데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규탄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을 거쳐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사이에 두고 진보와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한때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네, 양측 참가자들을 합해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명이 몰리면서 경찰은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차벽을 세웠고 10개 차로를 모두 통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회로를 찾는 차량들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도 아침부터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오전과 오후 잇따라 경찰에 출석하자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는 측에선 노골적인 경호처 흔들기라며 격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들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선 탄핵 찬성 측의 무기한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란 수괴 즉각 체포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흔들며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양쪽 집회 참가자가 마주치는 지점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경찰이 제지하면서 다행히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2차 체포영장 기한을 상대적으로 길게 잡아둔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흔들며 장기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사회부 신유만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이제 닷새째입니다. 이번에는 영장 집행에 신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때는 나흘 만에 집행에 나섰는데 이번엔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차 체포영장 기한이 설 연휴 전까지라 아직도 2주일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주말에는 관저 앞에 집회 규모가 커서 변수가 많고 다음 주 초쯤에 재집행을 시도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경호처 지휘부 4명 가운데 2명이 경찰 소환에 응했어요. 이 경찰의 지휘부 흔들기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경호처 내부에 불안감을 보여주는 한 직원의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경호처 인력을 이 방패막이 삼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경찰은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데 이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직원 26명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을 요구하면서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체 혹은 또 무기를 휴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이 가중됩니다. 만약에 공무원을 다치게 했을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벌금형도 없는 거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도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부 동요가 없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순수히 협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어떤 지휘부 공백이 변수가 될까요? 네, 일단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체포는 면했는데요.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보다 이 경호처 내부 출신인 김 차장과 이광우, 이진하 본부장이 더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진하 본부장이 불출석 예상을 깨고 오늘 경찰 소환에 응했는데 이광우 본부장도 13일에 경찰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날은 수뇌부 4명 가운데 2명이 자리를 비우는 셈이 되겠죠. 예. 혼란스러운 상황은 어쨌든 계속되는 그런 모습인데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경호처 직원이 총 7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관저 경호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200에서 2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북의 광수단 형사들을 총동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조직폭력배나 마약 범죄자들을 추적해서 붙잡는 말 그대로 현장 일선의 체포 전문가들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저항을 하면 한 명 한 명 뜯어내서 체포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이들을 연행할 차량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만큼 작전 시간도 5시간 반 만에 철수했었던 1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찰은 관저 앞에 텐트 등을 차리고 수사 인력이 투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혈 충돌 우려에도 제1야당이 속도전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 걸 두고는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정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엔 윤 대통령을 빨리 체포해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려는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에 대해선 어제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 국민도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카톡 검열이라며 다음 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카톡 계엄령, 혹세 무민이라며 강요죄와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의 유통을 모조리 내란 동조, 선전으로 몰아 국민의 일상까지 억압하는 실질적 계엄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세가 거세지자 전용기 의원은 내란 선동 불법 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은 유혈 사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가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한남동 요새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엄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의 균열이 시작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에게 충성해도 내란 공범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뒤집어 쓴 채 폐기된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세력들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유혈 충돌이 발생하면 민주당 책임이 적지 않다고 한 여당 주장에 대해선 유혈 사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장외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엔 참석하지 않지만 내란 우두머리가 체포를 거부하고 있다며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시간 끌기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달라고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문 역시 야당의 수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했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상황을 조성한 건 아닌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북 확성기 가동이나 해외 파병 등 군사 활동까지 포함한 걸 두고 논란입니다. 자세한 내용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외환죄 미수에 해당됩니다. 국가안보실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로 일축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재발의한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엔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뿐 아니라 대북 확성기 가동, 오물풍선 원점 타격, 해외 분쟁 지역 파병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7월 군은 북한의 이딴 오물풍선에 엄중 경고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부족하다며 더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헬기를 띄워가지고 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격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걸 두고 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군사 활동까지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선 형법상 외환죄는 외국과 모의해 전쟁을 유도하는 건데 북한은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왜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해서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신 것인지요? 하지만 북한을 사실상 적국으로 해석해 형법상 외환죄 성립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내란 특검법 합의를 주문했지만 정작 여야는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검법 처리 전망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최대행이 합의를 요청했는데 민주당은 예상대로 별로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야당은 이 최대행의 여야 합의 메시지를 추후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대행은 현재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14일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특검법 역시 같은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도 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이 거부권 행사를 확신할 수만은 없다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김사구 법무부 장관 대행이 최근 국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이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였던 위헌 요소가 사라졌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하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도 이 최 대행이 일방적으로 여당 편만을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 자체 특검 논의의 속도를 내는 것도 이 추후 야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야 논평이나 분위기를 보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취재를 해보면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입니까? 실제로도 지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로 네. 이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문제 삼았던 여당, 이제 이 수사 대상을 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추가된 외환죄, 이 형법상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는데요. 북한이 헌법상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 적용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예, 거기다가 이 외환 유치의 죄를 보면 외국과 통모, 그러니까 이 미리 짜고 전쟁을 유도할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북한이 사전에 공모라도 했다는 거냐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당은 실제로 논의할 생각도 없으면서 여당이 시간 끌기용 트집 잡기만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 내란 특검을 두고 지도부 전략이 부재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예, 이 아무래도 이 2표 차이로 부결됐던 첫 번째 내란 특검, 이 원래 여권이 요구했던 3자 추천 방식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 방식대로 추인이 됐었는데 이 법사위에서 일부 강경파들이 야당 단독 추천으로 뒤집으면서 시간만 지체됐던 겁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저희와의 얘기 통화에서 처음부터 이 3자 추천 방식으로 표결했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검이 통과되면 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 국면도 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걸로 보이는데 한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 이래저래 좀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힐 결정적 단서가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블랙박스에 충돌하기 전 4분 동안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전 조종사가 뭘 했는지, 조종석에선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9분, 조류 충돌을 알리며 메이데이를 외친 제주항공 여객기. 1차 착륙 시도에 실패해 고도를 높이려다 급히 반대편으로 틀어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4분 뒤인 9시 3분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 둔덕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랜딩 기어는 물론 플랩과 스피드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에 여러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수거한 사고기 블랙박스에 결정적 사고 순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비행기록장치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의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록 중단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블랙박스는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로 구성되는데 비행 경로와 주요 장비의 작동 상태,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 조종석 대화, 각종 장비의 작동 소리까지 저장됩니다. 데이터를 보내주는 쪽에서 못 보내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왔다. 그럼 못 보내주는 거죠. 사고조사위는 남겨진 관제 기록과 공항 CCTV를 참고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사라진 4분 없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펴놓은 화목난로에서 불이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온수 보일러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60대 부부가 의식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조립식 판넬을 뜯어냅니다. 어제 오전 경기 동두천에 있는 한 철학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 3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불이 난 건물 다락방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2층에 아마 난방비를 줄이려고 거기에다 이제 나무를 모아갖고 불을 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쭉에서 연기는 항상 났어요. 주차된 승합차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소방과 경찰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전남 보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차 안에 있던 60대 남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2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연결된 캠핑용 온수 보일러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로 데펴가지고 그 침대를 따뜻하게 한가 봐요. 여기서 이제 가스가 좀 누출됐나 봐요. 어제 저녁 부산의 한 대형 마트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모터 과열로 불이 나 고객과 직원 등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강추위가 매섭지만 그래도 겨울 축제는 한창입니다. 이곳에는 이 한국을 찾은 동남아 관광객들도 많은데 이 동남아에서 느낄 수 없는 겨울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드넓은 얼음판이 낚시객으로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한쪽 면은 통째로 외국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겨울을 즐기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필리핀 관광객입니다. Yeah, very interesting. We have fun. It's like fun and excited. 두꺼운 옷을 껴입고 완전 무장까지 했지만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에 놀랍니다. 흐르던 하천이 꽁꽁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한 것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매년 100만 명 넘게 찾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겨울철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因为看不到鳟鱼，因为看不到鳟鱼，然后要把它钓上来，然后又很冷，觉得就台湾没有这种地方，觉得真的是很好玩，很新奇啊，很特别，很特别。 태어나서 처음 보는 눈 위를 아이처럼 뛰어다닙니다. 스키에 몸을 싣고 아슬아슬하게 슬로프를 내려오다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不一样好玩的吗？就是雪很滑，没有碰过雪，好像沙子。对。 겨울 왕국으로 변한 제주 한라산에도 동남아 단체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독감과 코로나19 등 4개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쿼드데믹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마다 환자로 북새통이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소아청소년과 병원. 주말 오후에도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그리고 일단 38도가 나고. 그냥 어머니 이 친구 독감 검사 좀 해봐요.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16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요즘은 병원 문을 열기 무섭게 대기줄이 생겨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보통 일이 됐습니다. 거의 1시간은 기본적으로 늘 웨이팅을 해요. 주변에 큰아들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친구들 다 독감 걸려서 안 나온 친구들도 많고. 1월 첫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99명을 넘어 1주 전에 1.4배, 4주 전보단 1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16년 호흡기 표본 감시 체계가 구축된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영유아의 치명적인 RSV는 9주째,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4주째 증가세고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HMPV 검출률도 1년 전보다 6배나 올랐습니다. 한 번에 2개 이상 질환에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루엔자 A형의 2가지 하고 B형 인플루엔자하고 HMPV, 메타뉴모 바이러스, RSV 이렇게가 시간을 찬을 두고 아마 위협할 걸로 예상됩니다. 4개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쿼드데믹은 오는 설 연휴 정점에 이를 전망인데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음식을 데울 때 종이 호일을 깔고 이용하는 분들 많으신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잘못 사용하면 불이 붙을 수 있지만 종이 호일에는 명확한 안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변정현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결혼 2년차 직장인 A씨는 에어프라이어에 종이 호일을 넣은 채 예열을 하다가 큰 불을 낼 뻔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나서 이상해서 열었더니 바로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바다 될 때까지 계속 물을 뿌렸던 것 같아요. 20대 직장인 B씨도 음식을 데우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튀김을 데우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연기가 나와서 급하게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종이 호일이 타들어가고 있던 상황. 종이 호일을 깔면 에어프라이어를 깨끗하게 쓸 수 있지만 화재 위험을 겪었다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건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음식 없이 종이 호일만 넣고 에어프라이어를 작동했습니다. 1분도 안 돼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다 탔어. 안을 살펴보니 종이 호일이 검게 타 가루처럼 변했습니다. 이번엔 길게 찢은 호일 위에 기름진 음식을 가득 올려봤습니다. 3분 만에 에어프라이어에서 불꽃이 타닥타닥 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종이 호일이 가볍기 때문에 그 열원에 붙으면 화염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자칫 한눈을 팔다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 호일 10개를 살펴봤습니다. 음식물 없이 가열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경고 문구가 써진 것은 단 1개뿐입니다. 열선에 닿으시면 안 되시고요.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기로 하는 거라서 막 휘날리거나 너무 가볍거나 했을 때 열선이 닿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안전하게 쓰려면 반드시 예열 이후에 종이 호일을 넣어야 합니다. 음식물은 종이 호일이 들뜨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시켜 깔아야 합니다. 종이 호일을 하부 팬 크기에 맞게 자르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가볍지 않은 음식을 얹어서 말려 올라갈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 에어프라이어를 작동하는 동안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변정현입니다. 급등한 환율에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13주 연속 상승인데 안정 요인이 없어 당분간 추세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의 한 알뜰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줄을 섭니다. 작년 12월까지 평균 1,500원대였던 기름값이 이젠 1,700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곳은 그나마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싸서 지금 현재 여기 와서 넣으려고 지금 들렸습니다. 1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7원 오른 1,686.7원을 기록했습니다. 13주 연속 상승한 기름값에 소비자들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시내에서 주유소 갔다가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10,000원, 20,000원치만 넣고 평소보다 기름값이 좀 올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름값이 고공행진 중인 건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심화됐고 환율 상승으로 달러당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주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달러 오른 76.7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국제 휘발유 가격도 0.7달러 오른 83.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은 보통 2-3주 정도 차이를 두고 국내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데 국제 유가 상승세와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오름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오늘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에서는 인공지능, AI 산업을 향한 기업 간 협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자동차 회사와 손잡고 AI 기능을 탑재한 신차를 선보이거나 가전업체들과 함께 일상을 바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드론이 귀갓길을 살피고 펫 로봇이 노인과 산책에 나섭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선보인 AI 미래형 도시 우분시티입니다. I'm happy to announce that we have officially completed phase 1 of our Ubun City campus. 가전 전시로만 여겨지던 CES에서 기업들 간 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엔비디아는 도요타에 자율주행 반도체를 공급해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hat's all going to be either highly autonomous or, fully autonomous coming up. And so this is going to be a very large industry. 현대차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와 손잡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선보이더니 엔비디아와도 로봇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소니 역시 혼다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Accurately recogniz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its AI planner is used to create optimal driving plans. 가전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홈 AI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개인 맞춤형 AI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Our partnership will elevate the customer experience to the next level. 업종 간 경계를 허물며 AI가 펼칠 미래의 일상을 보여준 CES 2025는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대통령 취임을 열흘 앞둔 트럼프 당선인이 성인 영화 여배우의 폭로를 막으려 돈을 지불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는데 어떤 상황인지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이 설명해 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 영화 배우에게 1억 7천만 원을 준 뒤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뉴욕 법원에 섰습니다. Donald Trump, you're before the court for sentence following your conviction by trial to 34 counts of falsifying business records in the first degree. 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This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only lawful sentence that permits entry of a judgment of conviction without encroaching upon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is an unconditional discharge. 처벌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취임을 10일 남겨둔 미국 대통령의 위치를 고려했다는 해석입니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하며 성관계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his has been a very terrible experience. I think it's been a tremendous setback for New York and the New York court system. It's been a political witch hunt. 판결 뒤 트럼프는 이 사기극에 항소해 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긴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 이해와 사법 정의 간의 타협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주권 침해 위협을 받은 세계 정상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군사력도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이 빈말 같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김자민 기자가 트럼프의 영토 야욕에 맞췄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을 뒤흔드는 파격 발언을 합니다. You are not going to use military or economic coercion. I can't assure you. You're talking about Panama and Greenland.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는데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발언에 쐐기를 박듯 회견 직후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로 향했습니다. When you go have a good time, everybody, and we're going to treat you well. You know that. 국제법을 무시한 트럼프의 도발에 당사국들은 물론 국제사회는 발끈했습니다. Greenland is not for sale and Greenland will not be for sale. Das Prinzip der Unverletzlichkeit von Grenzen gilt für jedes Land, egal ob es im Osten von uns liegt oder im Westen. 트럼프 당선인의 영토 야욕 배경엔 중국과 러시아와의 북극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온난화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히토류 등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 가치가 새롭게 떠오르는 데다 북극을 통과하는 새로운 항로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손에 쥐면 중국이 독점 중인 히토류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러시아의 북극 항로 선점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You look outside, you have China ships all over the place. You have Russian ships all over the place. We're not letting that happen. 미 언론은 트럼프가 영토 확장을 즐기는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외교 정책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트럼프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전역을 미국 영토로 표기한 사진을 올리는 등 동맹국에 대한 도발에 거침이 없습니다. That in the second term, he is willing to go use the instruments of American power to go force this territorial expansion. 미국의 안보를 위해 남의 땅마저 넘보겠다는 트럼프. 주권 원칙의 붕괴를 불러오는 건 아닐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저희 TV조선은 지난달 29일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를 전하는 뉴스특보에서 항공기 사고 제보 화면을 방송했습니다. 저희는 사고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체 영상 보도 내규에 따라 충돌 직전 화면까지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화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자 여러분, 특히 유가족들께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낮들어서는 강추위가 잠시나마 누그러졌는데요. 여전히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이 영하 14도, 청주가 영하 8도 보이겠고요.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 5도 보일 텐데 차츰 기온이 오르며 한파특보는 해제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강원 높은 산지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욱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들어서는 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를 오가는 한 여객기 기장이 꼬마 탑승객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삐뚤빼뚤 서툰 손글씨로 써내려간 진심에 기장은 눈물을 삼키며 비행에 나섰습니다. 끝까지 조종간을 붙잡고 버티던 동료 기장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서였겠죠. 179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 참사가 발생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국회 시간은 다르게 흐르나 봅니다.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두 가지가 주제였던 4시간에 걸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참사 관련 질의는 단 3분에 불과했습니다. 철새 도래지 인근이라는 무안공항 입지 선정이 적절했는지, 무리한 국제선 취향은 아니었는지 따져볼 내용이 산더미인데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콘크리트 둔덕 설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무안공항보다 더 높은 둔덕이 있고 활주로는 더 짧은 여수공항에서는 오늘도 14편의 여객기가 뜨고 내렸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시 무안공항에 돌아온 유가족들은 잊힌 존재가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심장이 멈출 때가 아니라 이승에서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때 망자가 진짜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자들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방법,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